20대 청년 김씨 같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 미래가 안 보여서 혹은 적성에 안 맞아서 큰맘 먹고 퇴직금을 챙겨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 장사 한번 해보겠다며 치킨집을 차립니다.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보태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남은 건 꿈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빚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폐업률이 무려 20.4%에 달합니다. 가게 5개를 열면 그중 1명은 1년도 차에 못 버티고 망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떻습니까? 50대나 60대 사장님들은 폐업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을 살며 겪은 숱한 풍파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장사가 뭔지도 모른 채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손님 대하는 법도 모르고 장사 요령도 없습니다. 그 서툰 발걸음이 결국 조기 폐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특히 식당 하겠다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청년 음식점 폐업률이 무려 127.5%라는 기막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게 100개가 새로 생길 때 기존에 있던 가게까지 포함해서 127개가 망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사람을 밀어내고 그 새로 들어온 사람도 얼마 못 가. 또 밀려나는 그야말로 서로를 죽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동네에 치킨집이 5개가 있는데 우리 아들 같은 청년이 의욕만 가지고 6번째 치킨집을 차립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가게만 늘어나니 한 집당 가져가는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요. 결국 경험 없고 자금 달리는 청년 가게가 가장 먼저 셔터를 내리게 됩니다. 청년들이 짊어진 빚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평균 5,500만 원 가까이 빚을 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금리가 5%만 돼도 한 달에 이자만 2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손님이 없으면 이 이자가 목을 조릅니다.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울리는 아주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요? 첫째는 역시 경험 부족입니다. 장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손님 눈을 보고 물건 떠는 타이밍을 알고 위기를 넘기는 맷집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은 그걸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는 동안 돈은 계속 새나가고 실수 몇 번에 가게 미천이 거덜납니다. 둘째는 자금력의 한계입니다. 장사는 초반 6개월이 고비입니다. 손님 붙을 때까지 적자를 버텨낼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은 빚으로 시작하니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으면 바로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나쁜 입지입니다. 좋은 자리는 권리금이며 월세가 너무 비싸지요. 돈 없는 청년들은 결국 사람이 안 다니는 뒷골목으로 밀려납니다. 맘만 있으면 찾아오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의 함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젊고 패기 있는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망해도 본사는 손해가 없습니다. 가맹비 챙기고 로열티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청년은 빚쟁이가 되고 본사만 배를 불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장사 시작하고 5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10개 중 가점개입니다. 청년들이 그 여범개 안에 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20대에 망해서 5천만 원 빚을 지면 월급 200만 원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도 8년 넘게 걸립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20대와 30대를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써야 하는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자영업 한번 잘못 발들였다가 평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고시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해도 문턱이 너무 높으니 마지막 선택지로 자영업을 택하는 겁니다. 도피하듯 시작한 장사가 인생에 덫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의 슬픈 단면들입니다. 소매업부터 음식점, 건설업,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절규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이 어쩌다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퍼펙트 스톰, 즉 초대형 복합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젠 손님이 없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손님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곧 불안해서 말입니다. 내일의 일자리가 불안하고 당장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안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 시니어 세대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니 사람들은 일단 지갑을 닫습니다.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안 입고 안 먹고 안 갑니다. 자영업자에게 손님이 끊긴다는 건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입니다. 금리가 무섭게 올랐지요. 은행 금리가 4, 5%만 돼도 1억 원 빌린 사장님은 한 달에 이자만 4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그까짓 이자 내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차서 빚을 빚으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친 물가입니다. 장 보러 나가기 무섭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사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밀가루값, 기름값, 고깃값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도 폭등했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재료값과 관리비가 껑충 뛰니 뼈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담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임대료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무서운 고정비입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때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면 사장님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인건비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알바 한 명 하루 8시간만 써도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2명 쓰면 500만 원이죠.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사장님은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알바를 자르고 하루 24시간 본인의 몸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고 가게는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5호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한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고 카페가 몇 개입니까?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나라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퇴직하고 나면 직장 잃고 나면 할 게 없어서 다들 장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좁은 시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려 하니 결국 다 같이 굶주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독식이 골목 상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팔면 배달 앱 수수료랑 배달비로 5천 원씩 떼갑니다. 여기에 대형 브랜드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할인 행사를 하며 손님을 다 쓸어갑니다. 이름 없는 작은 가게, 동네 빵집, 개인 카페들은 이 거대 공룡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손님은 없고 빚은 늘고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는 오르고 경쟁은 피 터지는데 수수료까지 떼이는 현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운 터널 끝에 정말 빛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분이 조금만 더 버티면 예전처럼 손님이 북적이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위기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기후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더 일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회식 문화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즉, 버티기가 전략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판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하시는 장사가 오늘 말씀드린 몰락하는 10가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냉정하게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